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디엔플라임 기술교육원의 한성근입니다. 오늘은 오디엔플라임 웹세미나를 시작하는 날이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출이니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사출 성형품 불량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출 성형을 하다 보면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불량은 무엇인가?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성형품에서는 양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량이 나와요. 트러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인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사출 성형기의 기능이 부족할 때도 불량이 나올 수 있고, 부적절한 조건 또는 금형 자체의 결함, 또 이런 게 있겠죠. 성형을 하다 보면 원료를 사용하는데 그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수지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결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출 성형을 하기 위한 금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설계상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출 성형이라는 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교를 부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출 성형기는 기본적으로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압식 사출 성형기 같은 경우에는 유압 작동류를 사용하는데, 유압 작동류는 모빌 46번이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온도가 40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5도로 관리를 해줘야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일 쿨러의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는 유압 밸브, 그죠? 사출 성형기의 유압식 사출 성형기는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전환 밸브와 같은 솔로레이드 밸브가 굉장히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사출 조건이 제대로 잡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사출 성형기는 스크루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열 실린더라고 얘기하는데, 스크루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건이 달라지겠죠. 사출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러블의 종류가 많게는 18가지 또는 20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 불량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많고, 사출 성형기는 인라인 스크루 방식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출과 가수화가 같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 사출 성형기에 쓰이는 스크루는 크게 나눠서 공급부, 압축부, 계량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스크루 헤드 쪽에는 체크링이라는 게 있고 시트라는 게 있어요. 이 체크링에 마모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성형기의 기능이 부족하겠죠. 미성형과 과충진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형기의 기능이 부족한지를 확인을 할 줄 알아야죠. 군인이 전장 퇴 나갔을 때 내가 쓰는 무기가 유사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아야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죠. 그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사출 성형기의 기능이 부족한지 또는 남는지 적절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적절한 조건이에요. 부적절한 사출 조건이란, 사출이라는 것에는 압력, 속도, 배압 또는 온도,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그 원인의 불량의 원인이 있겠지만, 이 4가지의 부적절한 조건이라 그러면 제품이 제대로 나올 수 없겠죠. 원하는 온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죠. 금형 온도도 있을 수가 있고, 수지의 온도가 있을 수가 있고, 건조의 온도가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환경적인 외부의 온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사출 성형이라는 것은 속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내기 위한 압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는 거기에 수지를 가지고 사출을 하다 보니, 여기는 배압이라고 나와 있지만 배압은 밀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조건에 의해서도 불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절한 조건을 적합하게 만들 수 있으면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부적절한 조건에 의해서 불량이 나올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형 자체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금형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출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형이 95%다. 금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빵틀이 좋아야 빵이 잘 나온다고. 그렇죠? 금형에 결함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핑에 대한 분량, 우리가 금형을 제작하고 원활한 이형이 되기 위해서는 랩핑이 잘 되어야 되는데 랩핑이 원활하지 안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이형될 때 문제가 생기겠죠. 외관에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금형을 조립을 할 때 잘못 조립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품이 금형에 끼는 경우가 생기고, 또한 게이트를 통과한 수지가, 우리가 사출이라는 게 스프루, 런너, 게이트를 통해서 캐비티로 들어가는데 그 캐비티로 들어가는 과정에 가스가 발생을 하고, 가스라고 얘기하죠. 그게 금형 속에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불량이 발생을 합니다. 번이라고 하는 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금형에 가스 벤트를 설치하고, 또는 콜드 슬럭 윌이라고 해서 스프루 런너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노즐이나 스크루 실린더에 정체되어 있던 식은 수지가 게이트를 통해서 캐비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드 슬럭 윌이라고 식은 수지가 담기는 저장통을 금형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한 사실은 요거는 원료 수지의 결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출하는 과정에 수지는 그레이드 램버가 원래 지정돼 있어요. 또는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불량이 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트러블이라고 해서 건조 상태가 불량할 때, 그죠? 건조 상태가 불량할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수분율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BS라는 수지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하면 건조를 2시간, 80도에서 건조를 2시간 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수분율이 0.2 이하로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이 호퍼라고는 외부의 공기를 끌어들여서 건조를 해주는 장치는 환경에 따라 수분을 함유하는 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분율 관리를 해서 수분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본 사출 성형의 기능 부족, 조건의 부적절, 금형 결함, 또는 수지의 건조 상태라든가 결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설계,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품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게이트의 위치,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살두께라든지 리브라든지 부적절한 설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많이 이런 것들이 개선됐습니다. 우리가 CA이라 그래서 성형 해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성형 해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금형이 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사출을 해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게이트의 위치, 살두께 이런 것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불량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지금 현장에서 가장 부적절하게 조건이나 이런 거에서 나올 수 있는 불량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미성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미성형, 우리가 충전, 우리는 뭐 쇼트숏 그러죠. 미성형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불량의 유형에 보면은 거의 50% 이상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미성형이 나왔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불량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불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불량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불량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체크시트에서 기본적인 데이터에 맞추어서 그게 어느 사람에 따라서 불량인지 불량이 아닌지가 바뀐다 그러면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제가 1번부터 이제 첫 번째, 이제 여기에는 2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불량인 미성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형은 말 그대로 성형이 덜 된 거예요. 덜 됐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모양이 그 기본적인 금형의 모양처럼 제품의 모양이 한쪽이 덜 나왔다는 것을 미성형이라 그래요. 이거는 대부분의 것이 그렇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출량이 부족할 때 당연히 덜 나오겠죠.
우리가 빵틀에다가 밀가루를 적게 넣으면 당연히 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듯 수지의 양이 부족할 때 또는 수지의 양은 많이 있으나 제가 여기서 이제 살짝 농담을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지는 그렇죠? 미스의 수지는 아닙니다. 일반 펠렛 플라스틱 수지예요. 플라스틱 수지가 기본적으로 스프로 런너 게이트를 통해서 캐비티로 들어갈 때는 먼저 유동성이 좋은 수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플라스틱은 고분자 화학물은 원유에서 나프타에서 대부분 만들어내죠. 나프타에서.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유효 성분들이 있어요. 유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을 집어넣는데 이게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먼저 진입을 해요. 근데 이 먼저 진입한 유분이든 이런 휘발성 성분이 가스 벤트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압력이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야 되는데 원하는 위치까지 보낼 수 없게 돼요. 사출 성형기의 기능에 따라서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없을 수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사출 속도예요. 내가 원하는 사출 성형기가 내가 원하는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위압식 사출 성형기는 뭐 80에서 120mm/s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속도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카페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자, PC라는 재료 가지고 제품 두께가 1mm라는 그 제품을 찍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정도의 사출 속도가 나와야 되는지 문의를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답변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출 속도가 최소 300mm/s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지 않으면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미성형이 나올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 성형을 하다 보면 이 수지라는 것은 점성과 탄성이 있어요. 점탄성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얘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라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점탄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와 또 온도가 적절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부터 미성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번도 미성형. 3번에 같은 경우는 성형이 덜 된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가스 벤트가 없는 것 같아요. 가스 벤트에서 가스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여기 동공처럼 가운데 미성형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 벤트의 부족으로 또는 사출 압력의 부족으로 생기는 2번 같은 경우는 사출 압력의 부족 또는 속도가 모자라서 유로는 흐르지 못해서 앞쪽에 구하가 빨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지를 사용하다 보면 결정성과 비결정성 수지라는 게 있어요. 결정성 수지는 결정화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결정화도는 적절한 금형 온도에 따라 결정화도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금형 온도가 되지 않으면 수지가 흘러가서 선단이라 그러죠. 앞쪽에 게이트를 통과한 수지가 스킨층을 형성하면서 굳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없겠죠. 그러면 미성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미성형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금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출 성형이라는 것은 스프루 런너 게이트를 통해서 캐비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스프루와 런너 게이트의 통과 면적이 작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병목 현상이라 그러죠. 그 차가 갈 때 우리가 2차선과 4차선과 줄어들면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길이 넓어야 되겠죠. 사출 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루 런너 게이트가 내가 원하는 면적에 모자란다 그러면 당연히 캐비트로 들어가는 그 재료가 당연히 압력을 받고 부하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못 갑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캐비티에 충전될 수 있는 수지의 온도, 그렇죠? 부적절한 온도, ABS라는 수지를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즐 온도부터 시작하면 230도부터 뒤쪽 후부에 보면 200도까지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보다 좀 낮게 설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지의 흐름이 좋지 않겠죠. 수지 선단에 흐름을 방해하는 콜드 슬럭이 있다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콜드 슬럭은 온도에 따라 또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의 온도, 사출 온도, 금형에 적절한 온도가 돼 있어야 스프루 런너 게이트를 통과한 수지가 원활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사출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미성형이 발생하지 않겠죠. 또한 여기 보니까 유동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또 여기서 보면 성형품이 방막일 경우, 방막이라는 굉장히 얇은 제품이라는 거죠. 사출 성형 제품을 작업을 하다 보면 0.4mm부터 1mm까지 아주 굉장히 그 얇은 사출 제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식은 수지에 의해서 얇은 곳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 스프루 런너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콜드 슬럭 윌이라 그래서 식은 수지가 담기는 저장통이 있습니다. 그 저장통을 만들어주고, 또한 오버플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출 성형을 하다 보면 게이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이드 게이트 아니면 핀포인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부위에 사이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사출 제품의 게이트를 수동으로 제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오버플로우를 옆쪽에 어느 특정한 부위에 가스가 차고 기포가 차고 이런 부위에는 좀 더 큰 모양의 제품보다 옆쪽에 오버플러를 만들어서 런너를 딸 때 같이 제거를 해줄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기포라든지 식은 수지가 그쪽에 차게 만들어서 수지의 유동을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도 있다 보니까 캐비티에 있는 공기를 배출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잔류되어 있는 그 유분의 성분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가스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은 또 그것이 미처 압력에 의해서 밀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정체되고 고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충진 불량 미성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의 위치, 사실은 이건 쉽지 않겠죠. 사출 성형을 하기 위한 금형이 제작되어 있다 그러면 게이트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출 성형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방향 제시예요. 사출 조건을 아무리 많이 잡아본 분이더라도 만에 하나 불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100ppm이라 그래요. 불량의 지수를 100ppm은 만 개당 하나, 100만 개당 100개라 그래요. 흔히 사출 조건을 아무리 잘 조건을 잡더라도 100만 개 중에 하나, 두 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방향 제시를 해서 금형에서 우리가 불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바꿔준다 그러면 불량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제팅이라는 불량이 나올 때는 게이트를 키워주거나 게이트의 방향을 바꾸거나 게이트의 종류를 바꾼다 그러면 불량이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듯 방향 제시를 해서 금형 쪽에 게이트의 위치 변경을 한번 해보고 런너의 크기도 좀 키워보고, 이렇게 하면은 금형 쪽의 문제를 해결해서 미성형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금형에서 우리가 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출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미성형이라는 것은 수지 온도가 낮거나 속도가 낮거나 압력이 낮거나, 여기서 수지 온도 속도가 느리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속도가 느리거나 압력이 낮을 경우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수지를 보내줄 수 없으니까 미성형이 발생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사출 작업 전 노즐은 금형 접촉 온도가, 그렇죠. 노즐이 스프로 부시에 닿여 있을 때 금형의 온도, 노즐의 온도가 떨어져서 콜드 슬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콜드 슬럭 윌에 저장되지 않고 게이트를 통과해서 캐비티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미성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면적이 크거나 용적량이 큰 제품을 찍는다고 치면은 금형의 온도가 적절히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금형 온도란 원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양품이라고 판정이 될 수 있는 금형이라 그러면 금형의 온도를 적절하게 올려서 맞춰야 돼요. 사실은 금형 온도가 높아져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좀 있겠죠. 금형 온도가 높아져 있으면 안 좋은 점, 그렇죠? 사이클 타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출 제품은 금형 온도가 낮을수록 생산 수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출 제품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품질을 정하면 안 됩니다. 그죠? 원청업체 품질을 보는 분들 QC라 그러죠. QA 품질 보증을 통해서
사출 제품의 품질을 정하고 그 정한 제품에 대해서 조건을 형성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 여기 보면 사출 성형기에 역류 방지 링 장착 필요, 우리가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링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사출 성형기에서는 체크링이라 그러죠. 체크링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역류 방지를 위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사출 성형기가 성능이 원활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출 성형기에다가 역류 방지 링을 장착할 필요도 있고, 또한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기 보면 호퍼 입구, 우리가 트로트를 가서 수지가 들어가는 입구의 온도가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러면, 또한 거기가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슬점이라 그래서 수지가 들어가기 전에 이슬점이 맺혀서 수지가 붙어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흔히 사출 성형폼을 양산하는 입장에서 스프루 런너라는 게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콜드 슬럭, 우리가 콜드 런너라 그러면 스프루와 런너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사실상 뭐 분쇄를 해서 사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그 호퍼 입구에 런너가, 분쇄가 부적절하게 된 런너가 끼어서 수지가 공급이 잘 안 돼서 원활한 가수화가 되지 않아서, 원활한 우리가 원한 수지의 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미성형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 수지 공급부의 온도는 결정성과 비결정성,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지가 결정성인지 비결정성인지 이거를 알고 대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호퍼 쪽에 온도를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수지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퍼 트로트 막힘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성과 비결정성에 따라서 호퍼의 수지 공급부의 온도를 적절하게, 우리 흔히 얘기하면 사출 성형기의 화면에 보시면 호퍼 밑에 쪽에 온도를 관리해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성과 비결정성에 따라서 온도를 잘 관리를 해주시면 미성형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여기도 보면 역류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는데, 스크루 뭐 헤드 아세이라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크루 헤드 쪽에 마모 상태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다음 기회가 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불량이 나올 수 있는, 미성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 문제점과 금형의 문제점과 사출 조건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다음번은 우리가 미충전이 돼서 그죠, 미성형이 된 것과 또 뭐 일맥상통할 수도 있습니다. 웰드라인은 뭐냐면은 수지와 수지가 만나는 곳에 생기는 라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볼 때는 수지가 점탄성이 있다 그랬죠. 점성과 탄성이 있다 보니 수지의 흐름에 속도가 있습니다. 물은 점성이나 탄성이 0이에요. 그러니까 0에, 그러니까 걔를 물을 기준으로 할 때 볼 때면은 점탄성이 있다 보니, 또 게이트가 있고 홀이 있고 수지와 수지가 만나는 곳에는 당연히 웰드 라인이 생깁니다. 이 웰드 라인은 뭐 노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노치 현상이라는 것은 웰드 라인에 V자 또는 뭐 U자 모양으로 깊이가 있는 라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라인이 발생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결함이 발생하겠죠. 강도가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 줄 수 있고, 얘를 웰드 라인을 전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웰드 라인을 없앤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대박 나는 분일 거예요. 웰드 라인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릴 수 있고 보완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보완 완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웰드 라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결함을 줄이고, 우리 외관에 나타날 수 있는 라인을 없앰으로 인해서 품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코어 현상,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홀이 생겼어요. 수지와 수지가 게이트를, 이쪽에 보면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간 수지가 여기 웰드 라인을 형성합니다. 이 웰드 라인을 형성하는 것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우리가
제품 외관에 나타날 수 있는 불량의 90%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예전에 세미나에서 한번 들은 소리이기도 한데, 우리가 금형 온도를 올린다 그러면 외관에 나타날 수 있는 불량을 9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그죠? 사이클 타임이 길어지겠죠? 또, 후 변형이 발생하겠죠? 이런 것을 발생을 조금 억제하려면 적절한 금형 온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투명 제품에는 노치 현상이라서 웰드 라인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아마 V자나 U자 모양으로 깊이가 있는 라인이 발생했을 거예요. 이거는 기계적 결함일 수 있죠.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원인은 딱 그래요. 두 개의 유동선단이 만난다. 수지와 수지가 만난다는 것이에요. 수지와 수지가 만나서 라인이 형성이 되고 식으면서 더 깊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가 강도가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웰드 라인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수지와 수지가 만나서 라인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수지 속에 들어있는 첨가제, 안료라든가 윤활제라든가 활제가 라인에 더 깊이 형성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뷰티 산업이라고 해서 한국이 뷰티 산업의 선두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틱 사출 성형품에 펄이라던가 다양한 안료를 섞어서 다양한 색상을 좀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활자라든가 윤활자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라인이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예방하는 차원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유동이 불량하다. 예, 그런 소리 하죠. 수지와 수지가 좀 빨리 만나면 어떨까요? 굳기 전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기 전에 만나면 좋은데, 굳기 전에 만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출 속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출 속도가 좀 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지의 온도가 높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금형의 온도도 적절히 올라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형 온도, 수지의 온도 또한 빠르게 하기 위해선 사출 압력이 필요합니다. 사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출을 일반적으로 볼 땐 충진 구간과 보합 구간이라 그래요. 그렇게 나누는데, 충진 구간을 벨로시티라 그래서 속도로 제어하는 구간을 충진 구간이라 그러고, 보합으로 그 압력이죠. 압력으로 제어하는 구간을 보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VP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속도로 제어하는 구간을 압력으로 제어하는 구간으로 넘긴다. 그래서 사출 속도는 압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출 속도를 내가 원하는 기본적으로 뭐 유압식 사출기는 퍼센트로 이렇게 나오지만, 퍼센트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출 성형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원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쓰는 사출 성형기가 최대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야 당연히 거기에 맞는 조건을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하기 위한 뭔가 필요하겠어요. 온도 올리고, 금형 온도 올리고, 사출 속도 빠르게 하고, 수지의 온도를 올리기 위한 노즐의 온도를 좀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아까 그랬죠. 웰드 라인이 형성되는 것이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수지와 수지가 만나는 그게 좀 느리거나 그러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출 성형을 할 수 있는 그 수지에 속에 들은 휘발성 성분에 의해서 또는 정체된 가스에 의해서 라인이 굉장히 깊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금형에 가스 벤트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가 어느 분이 한번 카페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웰드 라인 것은 아니고 미성형에 대해서 올렸어요. 캐비티가 8개 정도 되는 컵에 대해서 미성형이 나는데 어떻게 조건을 설정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올리셨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글을 달았습니다. 미성형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속도와 압력을 올리고 금형 온도 올리고 이런 걸 다 해보라고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딱 그거예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사출 성형은 다 해봤다. 이거는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어요. 다 해봤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사출 압력을 어느 정도로 올렸는데 실제 발생한 그 사출 압력이 어떻게 진행이 됐다. 제가 사실 살짝 긴장되기는 하는데 또 농담을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 EXID 아십니까? EXID. 이거 걸그룹을 모르네. EXID 위아래. 그죠? 위아래. 사출 성형기는 위와 아래를 잘 봐야 돼요. 위아래. 사출 성형기, 사실 그래요. 우리 사출 성형기라는 것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살짝 보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차가 부카티라 그래야 돼. 부카티가 슈퍼카가 40몇억 한대요. 그죠?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그 사출 성형에는 지금도 레버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레버. 사출 성형이 레버라 그러면 1980년도 한 후반 정도에 사용했던 사출기예요. 그 사출 성형기 가지고 제품을 굉장히 잘 잡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출기도 있지만 아주 흔히 얘기해서 굉장히 오래된 사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아래 보라 그래서 사출 성형기의 화면에 보면서 내가 쓰는 그 사출 성형기가 보편적으로 금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사출 스크루가 어디에 있는지, 에젝타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볼 수도 있지만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출 조건을 잡아가면서 제품을 찍어가면서 한 번씩 한 제품을 비교 평가를 해야겠죠. 첫 번째 제품과 두 번째 제품을 비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의 변화가 요즘의 사출 화면이 있는 브라운관이 아니라 모니터가 있는 사출 성형기는 거기에 뜹니다. 어떻게? 공정 기록이라는 것으로 떠요. 그래서 공정 기록에 보면 내가 이번에 조건 설정을 한 것이 사출 압력이 최고의 사출 압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속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VP 전환점이 어디서 형성이 돼서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알려줍니다. 그걸 봐가면서 조건을 변경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웰드 라인이라는 것이 그 속도가 느려서 만나는 게 수지와 수지가 만나는 게 느려서 발생할 수도 있고 재료의 온도가 낮아서 발생할 수도 있고 금형 온도가 낮아서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느리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PL면이라 그래요. 파팅 라인 금형이 고정측과 이동측이 있어요. 캐비티 부위와 코어 부위가 있는데 이것이 만나는 곳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PL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0.04mm의 간격을 두고 캐비티와 간격을 두고 에어 벤티를 설치해야 됩니다. 에어, 즉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줘야 그쪽으로 가스가 빠져나고 유분이라든가 휘발성 성분이 빠져나가니까 웰드 라인이 덜 발생하겠죠. 그죠? 그렇게 웰드 라인을 좀 최소로 만들 수 있고 또한 어느 부위에는 공기의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게이트가 우리가 사출을 하다 보면 면적이 넓고 아니면 구조가 복잡하다 그러면 게이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개 게이트를 만들다 보면 수지와 수지가 만나는 부위에 충돌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는 게이트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그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게이트의 위치를 다시 선정하라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부위에 계속 라인이 발생을 하고 그 라인이 발생하는 곳에 미성형과 웰드 라인이 혼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가스배기 핀, 여기는 에젝타 핀이라고 했는데 에젝타 핀을 국소적으로 어느 부위에 이렇게 설정해서 거기에 라인을 만들어서 핀을 만들어서 그죠? 가스를 빼주고 웰드 라인을 빼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잠시 우리가 보니까 우딘 플레인 사출 성형기의 경우 속도, 압력 등을 기본적으로 몇 %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하나요? 그러면서 조건 관리에 대한 품질 관리 측면에서 절대값으로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의견을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볼 때는 사출 성형기나
모든 기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설비, 사출 성형기의 설비라던가 또는 주변 기기 이런 것도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출 성형기도 당연히 효율이 있겠죠. 속도, 압력의 기본적인 퍼센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출 성형기가 100%의 성능을 발휘하기에는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로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적절한 효율이라는 것은 작게는 65%부터 크게는 85%의 것으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크루 파이가 만약에 스크루를 예를 든다고 치면은 스크루 파이가 40mm 정도 된다 그러면 계량 최대 거리가 446, 160mm예요. 보통 사출 성형기는 4D로 만듭니다. 그 중에서 3D 정도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사출 성형기 압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요즘 사출 성형기의 펌프 압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펌프 압력이 175 정도가 됩니다. 175바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175바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65에서 많게는 85% 정도의 값을 쓸 수 있는 기계, 그렇게 선정을 하면 좋겠죠. 내가 만약에 150톤 정도 아니면 그 정도 성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80에서 한 200톤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죠? 사출 성형기가 최대 사출 속도가 120mm/s 정도에 된다고 치면은 보통 최대 80mm/s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제품을 찍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적절한 성형 조건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에젝타 핀이라 그래서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준다고 치면은 우리가 웰드 라인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그 유분이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웰드 라인은 굉장히 보안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는 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자동차 제품이라던가 뭐 특별한 그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그레이드 럼버나라던가 재료에 대한 특성이라 해서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조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MI라 그러는데 MI 값이라 해서 용융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면 굉장히 웰드 라인에 대한 미성형에 대한 불량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고 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압력도 올리고 뭐 온도도 올리고 적절하게 그죠? 유분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러면 여기는 건조라고 한다 그러는데 일반적인 건조 사양이라는 것이 열풍 건조기를 쓴다 그러면 제습 건조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습 건조기라는 것은 수지 안에 펠렛 안에 들은 기공이 좀 있는데 그 기공 안에 있는 우리가 수분뿐만 아니라 습기 같은 것도 다 제습이니까 습기를 다 제거해서 우리가 웰드 라인에 깊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웰드 라인 부근에 색이 다른가? 그쵸?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색이 우리가 광택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광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니까 미세한 안료를 사용한다. 대책이 보통 가볍게 돼서 안료가 요즘은 마스터 배치라던가 뭐 이렇게 안료를 쓰기도 하고 칼라링을 해서 압출을 내려서 쓰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흔히 그래요. 가벼운 안료로 그 펠렛의 겉에 완벽하게 착색을 한다 그러면 웰드 라인이 적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가벼운 수지를 쓴다. 대책으로 볼 때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뭐 가볍다 그러면은 뭐 분말로 된 걸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공급을 우리가 그 스크루로 들어가는 그 재료가 원활하게 조금씩 들어간다 그러면 가스도 빠지고 우리가 활재도 빠지고 뒤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웰드 라인의 것들이 많이 완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또 그전에 한번 그런 말이 올라와서 그런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색깔이 우리가 컬러가 맞지 않아서 색줄이라고 하는데 색줄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다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답변을 한번 했어요. 그 마지막 답변이 뭐였냐면 압출을 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조건은 다 해봤는데 그거는 안 해봤다.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합니다. 열정이 있는 분들은 뭘 할까요? 고정관념을 깹니다. 아, 이거 지금 보니까 제가 잘 특별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POM이란 수지, 우리가 아세탈이라고 그러죠. 아세탈이란 수지는 가스밴드 폭과 깊이가 적절할까요? 이거 어느 정도의 깊이가 적절할까요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완벽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금형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금형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거는 자료가 아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구땡에 가셔가지고 치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벤트를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완벽하게 제가 깊이와 폭 또는 뭐 벤트 구간의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POM이라는 수지는 반드시 가스벤트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가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 가스가 웰드 라인에 라인을 굉장히 진하게 형성할 수 있으니까 가스벤트는 반드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조건상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금형의 온도를 올리면 수지가 빨리 가서 만날 수 있겠죠. 흐름이 좋으니까. 그래서 금형의 온도를 올리는 게 좋다. 근데 이게 올리는 게 어느 정도냐? 제품을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출 제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어떻게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형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흔히 얘기해서 PP라던가 이런 수지를 쓴다 그러면 금형 온도 조절기라는 온수기나 온유기를 사용하지 않고 칠러라고 해서 금형 온도를 내리는 상온보다 내리는 것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거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냉각수를 잠근다던가 양을 조절하면 당연히 금형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금형 온도를 올려서 웰드 라인을 잡아줄 수도 있고 보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수지의 온도를 올려서 유동성을 좋게 해서 잡을 수도 있고 사출 속도가 느려요. 그럼 당연히 수지와 수지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앞쪽에 형성된 선단에 우리가 선단에 설정된 그 수지의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 당연히 만나는 부위의 온도가 떨어지고 수지의 온도가 떨어지니 웰드라인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 성형법을 적용한다. 고온 성형법은 뭘까요?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온도를 고온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금형의 온도를 뜨겁게 하는 핫 앤 쿨이라고 그러죠. 금형의 온도를 뜨겁게 했다가 사출이 끝난 이후에는 그건 이제 캐비티 부위겠죠. 캐비티 부위의 온도를 뜨겁게 굉장히 고온으로 올렸다가 바로 떨어뜨려주는 핫 앤 쿨 기본 급냉이라는 시스템을 위해서 또한 어떤 경우에는 스팀 사출이라 그래요. 스팀으로 금형의 온도를 굉장히 올려서 웰드 라인을 줄여줄 수 있는 사출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에어벤트 우리 에어벤트를 조금 만들어준 이후에 금형의 진공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걸 펌프를 사용한다는 거죠. 어느 업체는 진공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사출 압력과 속도를 20% 정도 낮춰서 사출한다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압축 사출이라 그래요.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공법이에요. 공법 중에 사출 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출을 한 이후에 압축을 해서 금형의 제품의 두께를 처음에 예를 들어 4mm로 사출을 한 다음에 사출이 진행되고 0. 몇 초의 딜레이 시간을 주고 금형 속에 있는 코알을 압축을 해서 2mm로 만들어주는 그런 성형법이에요. 비교를 한다고는 그 정도의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웰드 라인을 줄이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웰드 라인은 식은 수지가 들어가다 보니 노즐을 통해서 식은 수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콜드 슬럭 위를 만들어서 사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여기 게이트의 유동선반이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죠. 디스크 게이트 아니면 펜 게이트, 그래서 굉장히 넓고 얇고 넓은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분수 유동하는 그 수지를 평면으로 우리가 평행으로 사출을 진행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웰드 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웰드 라인을 완벽하게 줄일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 3번 웰드 라인까지밖에 진행을 못했어요. 제가 질의가 있으면 응답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질의 응답을 한번 받아볼까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어느 것이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많은 내에서는 적절하게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출이라는 것은 그래요. 금형이 좋아야 됩니다. 첫째,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돼야 될까요? 또 사출 성형계 성능이 좀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잘 나올 수 있는 기계라 그러면 예전 기계나 지금 기계나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좋은 기계들이 나오고 속도가 빠른 기계가 나오고 업그레이드 된 기계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이거는 저희가 PPT 자료, 이거는 사실 이 우리 분량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인터넷, 온라인에 굉장히 많습니다. PPT를 제가 공유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인터넷에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고, 우리 광고를 한번 할까요? 핸들러라는 잡지에도 트러블에 관련된 거 많이 올라옵니다. 달달이 올라와요. 제가 기고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기고는 아니지만 저기 보니까 수분, 그죠? 습기를 많이 하는, 혹시 수분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좀 쉽지 않을까요? 원재료의 경우 흡습, 이게 습기를 흡수한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습건조기를 일단 쓰세요. 당연히 제습건조기를 써야겠죠. 제습건조기를 쓰고, 또 제습건조기를 쓴다고 치면은 제가 볼 때는 사출 성형기에는 위에는 클론 호퍼라 그래서 아주 작은 호퍼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제습된 재료가 수분을 함유하면서 흔히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볼 때는 그 공기 중에 5분 이상 노출되면 바로 습기를 함유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재료를 제습 건조기를 통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원재료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항온 항습이 되는, 그쵸? 재료 창고를 쓰는 게 좋습니다. 항온 항습이 되는 재료 창고를 쓰시는 게 조금 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항온 항습이 되는 재료 창고가 있고 저는 그런 걸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요거는 채택을 안 하고. 자, 사출 제품은 분량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걸 하세요. 기교를 부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라. 건조 잘 하고, 그죠? 금형 온도, 적절한 금형 온도 맞추고, 그 다음에는 제품을 봐가면서,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출 성형에 보면 압력, 속도, 온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조건을 잡잖아요. 그때 성형 조건은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압력만 올리거나 속도를 올려서 적절하게 조건을 형성한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속도를 조절해야겠죠. 그것도 안 되면 압력을 조절해야 돼요. 이걸 세 가지를 혼합해 가지고 속도 만지고 압력 만지고 온도를 다 만지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산 제품에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뭘 만져서 내가 조건을 잘 잡았는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적절하게 한다는 것은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강의를 잘 못했는지 질의응답이 아까 보니까 유압에 대해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아요. 유압 여기 제가 뭐 조건에 대해서 아니면 분량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분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경험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보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D로 만듭니다. 4D로 만드는데 그렇죠? 보통 보면은 4D로 만듭니다. 5D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옵션에서 6D로도 만듭니다. 왜 6D로 만드느냐? 우리가 사출이라는 것은 가소화라 그래요. 수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다음 샷을 하기 위한 계량을 잘해야 되는데 그 계량에 용융수지가 원활하게 내가 원하는 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4D보다도 5D가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수지의 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5D로도 만들고 6D로도 만들어요. 더 작은 것은 3D로도 만듭니다. 왜? 수지가 그 안에 정체돼 있으면 뭐가 발생을 할까요? 가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어느 경우는 뭐 우리 호퍼에서 들어온 것에서 가수 분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5D로 6D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딱 정해져 있는 룰은 없어요. 단지 4D로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중에서 3D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는 효과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5D도 있는 것은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좋은 또 질문을 하셨어요. 마스터비가 잘 풀리지 않아서 제품에 마블링 같이 이거 굉장히 여기 우진 기계라 그래서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우진 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블링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색줄이에요. 홀련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럽니다. 기본적인 스크루가 일반 타입이 있지만 이 마블링처럼 발생하는 색줄 홀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게 있죠. 홀련이 잘 되는 스크루 헤드를 사용합니다. 우진 기계뿐만 아니고 다른 기계들도 믹싱 헤드 그죠? 믹싱 헤드라 그래서 믹싱이 잘 되는 스크루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걸 색으로 작업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 그렇죠. 믹싱 헤드를 장착한 스크루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분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저 같으면 그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그런 거 있어요. 40도가 당연합니다. 여기 보니까 절전형 하이브리드 사출기 맞습니다. 예전에 정용량 사출하는 사출기들은 양수기와 같았어요. 기름을 흡입과 토출을 하루 종일 합니다. 모터를 켜놓으면. 그러나 지금은 서버 모터를 사용해요. 서버 모터를 사용하고 그 앞쪽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펌프, 일반 펌프를 사용해요. 얘는 사출 성형기에 보면 이 모터가 돌지 않습니다. 사출을 하지 않을 때는 압력이 5바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흡입과 토출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작동용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죠. 요즘 서버 모터로 작동되는 사출기는 한여름철에도 작동용 온도가 38도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제 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없죠. 왜? 사출 작동류의 온도를 40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5도로 관리를 하라고 우리 흔히 얘기해서 자동차죠. 현대기아 SQ 서플라이어 퀄리티라는 그 인증에서는 40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5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한 분이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게이트가 두 개이다 보니까 ABS를 사용하고 웰드 라인이 사각 홀 주위에 심하게 발생해요. 그 게이트를 하나 막고 사출을 했어요. 막고 사출을 해도 됩니다. 단지 문제가 뭘까요? 틀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후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치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검증이 된다 그러면 하나 막고 사출해도 됩니다. 요거는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사출 현장에 있는 경력이 많으신 분이 판단을 내려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로트성 불량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의 판단을 받아야 될까요? 품질이죠. 품질 보증에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을 받고 측정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겠니? 또는 금형이다 보니 포엠 변경을 신청을 해서 사실 응답이 좀 느릴 수 있겠지만 그런 응답을 받고 표현 변경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게이트를 하나 막아도 된다는 확답을 받고 사출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측정 데이터에 의해서 치수가 나오고 외관이 괜찮다 그러면 게이트를 하나 막고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은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보은에 농장이 많고 그 논이 많아서 비가 오는 것이 적절하게 좋은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강의가 원활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끝내도 되나요? 제가 좀 부적절한 내용도 있었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짧은 시간이면 1시간 정도 강의를 했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질문이나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